우크라이나의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미국이 유럽 원전 사업에 한국을 불러들인 이유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부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번 한층 거대한 행운이 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또다시 원전이 폭파됐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러시아군에 의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된 것입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세계 최대의 흑토평원인 체르노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 중 한 곳에 위치한 이 원전은 편서풍을 타고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체르노젬의 흑토평원 전체가 방사능에 의해 오염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르노젬은 러시아 대부분의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지역으로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의 곡창지대이지만 이번 원전 폭파가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의 대기근 사태가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푸틴이 핵커튼을 잡고 만지작거리면서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에 나서게 될 경우 엄격한 체르노젬의 오염뿐 아니라 편서풍을 타고 모스크바 수도권의 방사능이 덮치게 되면서 러시아의 자폭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서방국 측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앞서서 일찌감치 한국을 끌어들여 우크라이나 인접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전이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5가지 뉴스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유럽 원자력 대국의 몰락.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유럽 내 최빈곤 국가이지만 유럽 5위의 원자력 생산 대국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유럽에서 탈원전 추세에도 석탄 발전소 가동이 중지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을 향한 전력 수출은 2013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 전기 에너지는 주요 수출 효자 상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러시아에 종속돼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 러시아가 지은 원자력 발전소로 아직까지도 러시아로부터 부품이나 핵심 장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해 다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와 같은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상황이지만 이번 폭력 사태로 인해서 인접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전력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유럽뿐 아니라 한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주권 원천 개발. 현재 미국 정부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같은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인류 국가에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과 원전 개발 사업이 속속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동부 유럽권 국가들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미리 예견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불가리아 원전 수주를 위해서 러시아, 프랑스, 미국 세 나라가 동맹체를 결성하였으나 러시아가 빠지고 한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구소련 정부가 1991년 단위 구간 코즐로드에 의해 건설한 원전 1개를 운영 중인데 이곳에서 불가리아 전력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수명은 30년이지만 불가리아 당국은 10년 더 연장하여 사용하기로 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더욱 재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리아의 친러시아 세력들의 반발에 부닥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에 대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인접국인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 나라를 대상으로 미국 정부 차원의 동유럽 원전 개발 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사업에 한국이 들어가는 이후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진행한 이후
미국보다 앞선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인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 진행되는 미국 정부의 원전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지만 핵심 기술과 원전 건설은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건설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루마니아 치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의 대형 기자재 및 변압기 등은 한국 기업이 속속 수백억 규모의 시설들을 수주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소형 원전 민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사와 함께 루마니아에 짓는 소형 원전 모듈 SEMR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 두산중공업 등 한국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사실상 한미 합작원자력 개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유럽 원자력 시장 진출은 한국 원전기술 보유 기업들의 진출로 볼 수 있어 한국 내 막대한 원전 수출 관련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소형 원전 모듈 등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 원자력 연구소를 경주 간포읍에 시설을 지으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번째, 유럽 원전 건설 붐과 한국 국제 리더십 상승 전망. 유럽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가스 파이프라인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잠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정부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원자력 에너지와 천연가스를 결국 친환경 에너지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값이 저렴하고 시설 투자가 필요 없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을 더욱 늘릴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크게 이득이 될 만한 일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천연가스 대신 원자력 발전이 유럽의 핵심 에너지 공급 정책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원자력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유럽연합 정부에서 원자력 연구소를 어떤 에너지로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원자력 발전 시장의 운명이 갈리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 유럽연합은 원자력 발전을 결국 친환경 투자로 인정을 하는 법안을 확정지었고 그린텍스도 노미 즉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발표하면서 세계 원자력 발전 업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천연가스 발전소들은 당분간 폐쇄되거나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신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연합이 더욱 결속하고 더욱 정부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영국이 탈퇴함으로 인해서 유럽연합 정부가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유럽연합의 해체뿐 아니라 유로경제권의 해체까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로경제권의 급속한 통합뿐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통합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럽연합과 협력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국 함께 연합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 이렇게 2개 나라입니다. 사실상 기존의 G7에서 독일, 이태리, 프랑스가 유럽연합으로 통합되고 한국과 호주가 끼면서 새로운 G7 체제가 조만간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특히 원자력 분야와 같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최선도를 달리는 나라로서 이러한 국제민주주의 선진국과의 연합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번째, 이토에서 러시아 강화된다. 인류 궁극의 에너지 개발 사업은 바로 핵융합 에너지 개발 사업입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보다 한 단계 앞서서 폭파와 오용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가 없는 사실상 무한의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발전소입니다. 핵융합 기술은 인공태양으로 불릴 정도로 무한정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꿈의 에너지 기술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인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한국이 연합되어 국제 컨소시엄으로 핵융합 발전에 관한 사업이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서 가장 핵심되고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핵융합 발전 시간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가 1교시에서 30초 동안 유지하며 세계 최장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현재의 지속시간이 300초 즉 5분 동안 이 시간을 유지하게 된다면 사실상 핵융합 발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1억 도시를 유지한 나라는 오직 한국뿐인 상황일 만큼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중인데요. 유럽 영국에서는 5초 동안밖에 유지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상 한국이 가장 긴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정 전기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면 인류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바닷물을 담수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통해 전 지구의 사막지대를 푸르른 숲으로 가꿀 수 있으며 전기 에너지 사용 가격이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어 인류의 생활 편의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터그룹에서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가 빠지게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한국이 국제 핵융합 연구에 지분을 더욱 넓힐 수 있을지, 또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핵심 기술 공유를 꺼려했던 국가들 간의 협의체가 다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핵융합 발전 기술이 더욱 진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럽의 통일된 에너지 공급 정책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유럽 원전 개발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 두 개 나라라니 감회가 새롭네요. 민주주의 기술과 국방력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